일반고를 갈 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영외고의 이런 수업, 선생님, 친구들, 분위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이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영외고에 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건 시간 분배였던 것 같아요. 후회해본 적은 좀 있죠. 특히 일단은 그 시험 성적 같은 거 나왔을 때 한영외고 학교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건 내신도 챙겨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활동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막 일반고에 갈 걸이라고 후회했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한영외고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수행평가 기간이 되었을 때 까딱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간 정말 수행평가의 쓰나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저에겐 어렵게 다가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영외고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힘든 그런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고에 갈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한 적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계획을 촘촘하게 안 짜면 시간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많고 해야 할 활동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반고에 갈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시간 관리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일반고 갈 거리라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외고가 확실히 문과적인 학교다 보니까 문과 성향이 많은 학생이 오면은 무엇보다도 뭐 좀 든든한 지원과 뭐 선후배 관계도 좋고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고 갈 거리라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잠에 쫓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피로감이 많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기 힘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잠을 좀 많이 자고 싶다, 혹시 내가 일반고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저는 한영외고에 와서 그러니까 전학을 막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해도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워낙 진짜 다양하고 재밌기 때문에 전학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고등학교들도 그렇고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꼭 방랑자 같다. 그런데 저희 학교 급식은요, 가성비 최고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가격에. 저희 학교 급식은 정말 잘 나옵니다. 급식 메뉴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요즘 살이 좀 쪄서 고민입니다. 잘 나오죠. 저희는 저희 학교 급식 표가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급식은 좀 밀당이 있는데 급식 표를 봐서 또 맛이 없나라고 생각이 들고 급식실을 가도 진짜 다 맛있고요. 항상 고기 이런 것도 맨날 빠지지 않고, 또 면이나 맛있는 그런 특식이 나올 때면 이제 그릇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양도 푸짐하게 주시고 살짝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좀 급식이 맛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실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입맛이 좀 낮아져서 요즘 많이 먹고 있어서 살이 좀 쪘습니다. 이게 어떤 중학교에 나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완전 꿀맛이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맛있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급식 가끔가다 맛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얼마든지 학생회에다가 맛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은 꾸준히 질의 정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잘 나와요. 저는 한영에 처음 왔을 때 뭔가 학교 운영비를 빼돌려서 급식에 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얼마 전에 급식실에서 피자를 직접 구워주었을 때 정말 너무 맛있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네, 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야자를 안 할 때도 항상 석식을 먹고 가는 편이에요. 수업을 들은 것은 본인이고 학원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만큼의 효율이 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학원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 학원만 다닌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학원에만 의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마련이고, 학원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중간고사 때는 좀 겁을 많이 먹고 저기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찾아서 내신 준비 많이 했었는데 뭐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을 듣는 게 최고고, 출제자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니까 수업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끊고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른 편인데 다른 것보다 자신만의 공부법을 빨리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보다는. 학원은 딱히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녀봤는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학교 쌤 말 잘 듣고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몇 과목 다니는 편인데 다녀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등이에요? 네? 2등이요. 그래도 공부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기본 글자부터 발음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입학 후에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정말 입학 전부터 난 스페인어과를 가야지, 스페인어를 해야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입학 통보 받으신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네, 이게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어를 빨리빨리 따라잡고 빨리빨리 감을 익히려면 미리미리 공부해서 전혀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전공어를 처음 가르쳐줄 때 정말 기초적인 내용부터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전공어를 미리 공부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정말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전공어를 공부해놔서 시간을 세이브해두고 절약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한 다음에 전공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까봐 걱정해서 미리 배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알파벳부터 발음, 강세, 철자, 읽기, 쓰기, 듣기 등 차근차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처음 전공어를 배운 학생들이 미리 배운 학생들보다 수업 태도나 성적 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여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분위기입니다. 먼저 중학교와 정말 확연히 다른 학습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끼리 단합력이 굉장히 좋고 되게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이 저는 한여외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칠판에 판서 수업을 하시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데 한영외고에서는 뭐 어떠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들끼리 하는 수업도 있고 발표 수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한영외고에 있어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진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배와의 대화부터 명사 초청 강의까지 되게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관심이 없던 분야도 관심이 생기게 만들어주게끔 되게 철저한 준비와 학생들의 그러한 관심사를 다 알고 되게 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정말 신뢰한다는 겁니다. 학생들 정말 믿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큰 행사는 선생님들이 좀 관여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요. 또 학교 규정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도 학생들이 도를 넘지 않으니까 그냥 서로 신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정말 그게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외고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인성이나 사람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인식 같은 게 이런 거에 변화를 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영외고라고 하지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운동이 제일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만큼이나 일반고보다도 운동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축구나 농구가 아닌 배구라는 보통 잘 안 하는 종목을 하니까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둘 다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니까 훨씬 재밌고 좀 즐거운 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움과 함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학교가 개방적이에요. 전 그게 참 좋습니다. 한영외고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관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 같은 거. 왜냐하면은 이게 문화제나 체육대회 같은 거를 과별로 하다 보니까 1, 2학년이 정말 많이 친해지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일반고에서 선배를 살짝 사귀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뭔가 선배 같은 거를 사귈 기회가 정말 많고 그리고 확실히 단일학과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쭉 같은 학생들이 가니까 우정이 정말 깊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선후배들도 좋고 선후배 관계도 좋고 친구들 사이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로 줄이면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그램
뭐 모의 유엔 아니면은 또 많은 전문어를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다 같이 나가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거, 공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일반고에 갔다면은 이제 뭐 모의고사 수능 공부하고 남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을 텐데, 여기선 수업도 이제 참여형 수업이 되게 많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습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좋고, 생활 면에서도 서로 되게 잘 챙겨주고 서로 다 힘들기 때문에 잘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따기가 굉장히 치열하죠.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하지만 그 경쟁이 나쁜 경쟁이 아니라 그냥 선의의 경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업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왔고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왔다 보니까 학업 분위기는 당연히 좋고, 경쟁은 사실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느 곳에 가도 경쟁은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외고의 공부 분위기는 막 계속 서로 경쟁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내 할 일을 끝내야지라는 분위기가 더 크기 때문에 학업 분위기는 매우 좋은 편이고요.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선후배에 있어서 워낙 활동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고 또 친해지게 돼서 이것도 한영외고의 가장 큰 장점인데 서로 친할 수 있어요. 학급 분위기는 확실히 중학교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뭐 쉬는 시간 끝났는데도 애들은 안 앉고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공부를 하고 종치자마자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제나 뮤직 페스티벌, 뭐 체육대회 같은 거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1학년과 2학년 이렇게 열심히 같이 협동하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사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자극제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선후배들 간의 사이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선배들은 어려움 있을 때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친구들과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분위기 정말 좋고 다들 열심히 해요. 경쟁은 조금 심한데 이게 친구들의 사이를 나쁘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고 친구들이랑 선후배 사이는 정말 좋아서 허물 없이 다 터놓고 지낼 수 있어요. 학업 분위기는 기대 이상이고 그리고 상상 이상입니다. 정말 모두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경쟁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도 물어보면 다 서로 질문해주고 답해주고 항상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도와줘서 다 같이 잘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 굳이 막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긴장하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먼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소서란 중학교 내내 자기가 한 활동들을 녹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중학교 3학년 학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와 3년 내내 한 활동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소서를 가장 대비하기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위해서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중학교 3년 생활 열심히 하시면 쓸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놓고 2학기 중간고사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합격이 난 뒤에 자소서를 썼는데, 자소서에서 가장 크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이 했던 활동이나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쭉 적어요. 계속 생각을 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막 나 한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쭉 적어놓은 다음에 그걸 자소서에 원하는 걸 골라서 풀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중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셨다면은 굳이 뭐 학원 같은 거 안 다니더라도 혼자 자기가 하는 거 열심히 써보면 충분히 자소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날을 잡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했던 걸 다 정리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추려질 텐데, 만일 이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 동안 그거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게 자소서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서 내기 한 2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전 자소서를 한 2주 정도 되게 짧게 썼는데 자소서를 쓰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인성이랑 그런 거를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준비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보면서 자기의 그런 색깔 같은 걸 찾는 점, 그러고 그거를 자소서에서 어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진실성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창한 것보단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했던 활동들, 소소한 활동들이라도 좀 의미가 있고 뜻깊고 본인에게 도움이 됐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약간 스토리들을 함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면접은 학원을 절대 다니시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서 함께 계속 질문을 하고 의 면접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자소서에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풀어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올 정도로 어느 것을 물어봐도 다 답변할 정도로 자기 자소서를 읽어보고 자기의 이야기를 진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 같은 거는 이것도 학원이 딱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 자소서를 기반으로 그리고 생기부를 기반으로 이렇게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면접은 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와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와서도 인사를 밝게 하고 그리고 앉아서도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말하면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할 때 제가 정말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침착함만을 유지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학할 때 면접이 되게 중요했어요. 내신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는 쓴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문장당 질문 2개씩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면접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하게 그냥 선생님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소리 크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면접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자신감과 당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성적이 더 높은데 떨어지고 더 낮은데도 면접을 잘 봐서 붙은 친구들을 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자소서를 준비하는 방법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이제 자소서의 진실성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면접 때 중요한 거는 자신감, 그리고 준비는 이제 가족들과 선생님과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의 성적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정말 정직하게 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학생이 아니라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은 학생,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그리고 교과서와 프린트를 정말 열심히 읽은 학생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도록 선생님들이 시험을 정직하게 내시기 때문에 굳이 자신이 외국에 살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과이고 외국에서 한 번도 살다 온 적은 없지만 지장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 난이도가 높은 만큼 그 주제도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플과 탭스 같은 인증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한영외고 같은 데 들어와서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중학교 때부터 한영외고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는 못하죠. 그래서 이게 공부할 때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으면 장수부터 달라요. 그래서 딱 12쪽이 되는데 이 지문 길이도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으면 딱 당황을 하기 마련인데, 일단 선생님은 다 일단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학생들을 좀 당황시키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다 개수도 세어하고 이제 시험 시간에 그 문제는 정말 좋고 정말 추론하고 항상 좋지만 그거를 그 50분 안에 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렵긴 하죠. 영어 어렵죠. 외고인데 어렵고 애들이 학원을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이게 쉬워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학원 가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차마 예상할 수 없는 문제를 내시고요. 살면서 이런 문제도 내가 풀어보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영어 시험지 매번 받을 때마다 새롭고 이 영상을 영어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좀만 착하게 내주세요. 그리고 따로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서 뭐 모르는 부분은 자기보다 뭐 잘하는 친구한테, 왜냐면 여기가 진짜 친구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영어 그렇게 학원 막 많이 다닐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니는 게 오히려 성적 안 나온 것 같아요. 토플이 필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토플 공부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어 되게 많이 어렵고 외국 영어 공부는 학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고 양도 엄청 많기 때문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필기 열심히 하고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이다 보니까 영어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2학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걱정할 때가 영어 스피치였는데요. 2학기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들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당연히 향상되었습니다. 영어 어려워요. 근데 토플이 그렇다고 중요하진 않은데 영어 내신을 하기 위해서 토플 같은 거를 하면은 시험지 읽는데 더 도움이 되고, 저희가 심화 영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면 애들이 기빨린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어려워요. 근데 토플이랑 별 상관없는 것 같고요. 외고에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은 어렵다는 반응이 많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외고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또 이제 학생들은 시험도 쳐야 되고 하니까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입학 전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토플 준비는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 수업에서 토플 수준 이상의 지문을 다루면서 선생님들이 또 그 수준 이상의 활동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지 않고 와도 되고, 또 입학을 했다면 그 후에는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학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경험한 재학생들도 입을 모아서 그러니까 학원의 도움은 좀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실제로 성과를 내는 학생의 경우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의 경우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신다면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